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딱 62일 남았더라고요. 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 투표일이고 두 달 뒤인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대선의 해를 맞아서 지난 4월간 제주도당 위원장들과 연석 대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돋보기에서는 오늘부터 두 차례 걸쳐서 제주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김익태 기자는 대선 취재 많이 해오셨을 예.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대선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제 15대 대선부터 기자로서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다음 선거는 2002년 16대 대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2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된 그 선거군요. 예, 그렇죠. 그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당시에는 그 당내 후보 경선을 제주에서 시작하면서 이 제주 지역 기자들도 덩달아 아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게 제가 기획하고 작성한 기사가 선거 결과에 그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더욱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익태 기자의 기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2002년 그 민주당 경선은 한국 정치사에도 아주 굵직한 기록을 남겼던 경선이었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대 50으로 참여하는 사상 첫 국민 참여 경선, 그리고 16개 시도를 돌면서 투표하는 사상 첫 지역 순회 경선으로 치러졌죠. 그 첫 경선지가 바로 제주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치 담당 그 막내 기자였는데 데스크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아주 흔했지만 당시 아주 귀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투표 바로 전날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대세론을 이끌었던 이인재 후보가 1위였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한 건데 다음부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했거든요. 네? 그 제도를 적용하면 노무현 후보가 1위로 올라선다는 게 제 기사의 주제였습니다. 이인재 후보가 1위긴 한데 예.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노무현 후보가 역전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럼 선호투표제가 뭔가요? 이게 별도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 방식인데요. 유권자는 투표할 때 후보 전원에 대해서 일일이 순위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개표 결과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저 득표자, 그러니까 꼴찌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에 그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2순위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개표를 반복하는 방식인데요. 이 제도를 적용해 보니까 노무현 후보가 1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네, 그 선호 투표제로 했을 경우에 노무현 후보가 1위가 된다는 그 사실만 해도 이인재 대세론을 꺾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더욱 극적이었던 것은 여론조사에서 당시 후보가 7명이었거든요. 하위권을 기록한 한화갑 후보가 실제 제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 후원회장이기도 했던 한화갑 후보는 아마 본인은 제주에서만큼은 그래도 2, 3위를 놓고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보고 아마 충격을 받고 선거 전날 당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제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다. 제주에서 표를 안 주면 내가 어디에서 표를 받느냐 이렇게 읍소한 결과 예상치 않게 아예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인재 대세론이 당시 그 대세가 이 제주에서부터 깨진 거네요. 그렇죠. 대세론이라는 게 한 번 깨지고 나면 급속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울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1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 번째 지역이었던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노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대역전극을 펼치게 된 거죠. 그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주도와 대선하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제주에서 1위를 하면 결국 전체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속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속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동안 19번 대통령 선거 중에 직선제를 13번 했거든요. 네. 제주도민 선택과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실까요? 그 2대, 3대, 4대, 그 이승만 대통령 제주에서 당연히 1위였겠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3번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제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963년 그러니까 군정에서 넘어온 1964년 5대 대선이 아주 극적이었는데요. 전국에서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의 격차가 불과 21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이 격차만 5만 5천 표나 됩니다. 제주의 승리가 큰 기여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현재 헌법인 6공화국 수립 이후 7차례 선거가 있었는데 제주 1위가
전국 1위라는 등식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빙 승부를 펼쳤던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8대 박근혜 후보의 당선 역시 제주도민들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 모든 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의 풍향계라 불리는 뉴햄프셔주에 비유해서 제주를 한국의 뉴햄프셔다 이렇게 부를 정도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 걸까요? 그 제주도민들이 이 선택에 대해 한번 학문적으로 분석해볼 만한데 아직 학문적으로 한 연구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기는 쪽에 뭐 붙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최근 제주 언론인 클럽 토론회에서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이 대선에 관한 한 대세를 읽을 줄 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한인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뭐 근데 제주도민들이 이기는 쪽에 붙는다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차라리 대세를 이룰 줄 안다. 이게 더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동안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 선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변수가 제주 유권자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한국의 선거가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그 지역 변수가 아주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 유권자들은 이런 지역 구도에서 아주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또 1위를 할까 그 결과인데 자 그렇다면 제주에서 1위가 전체 선거에서 1위 이 공식이 또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변수는 작용하겠지만 아마 과거 대선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선 선거 지형에도 좀 큰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엔 그 지역이란 변수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대 또 뭐 젠더라는 이런 새로운 변수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자, 지난달에 KBS가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했죠. 혹시 여기서 눈에 띌 만한 점은 없었나요? 예, KBS 제주방송 전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살 이상 제주도민 807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20.1% 꽤 높은 편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2.1%, 윤석열 후보가 23.2%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종합 결과보다 세부 항목에 주목해서 봤는데요. 앞서 제가 세대, 젠더, 이 새로운 변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에 집중해서 한번 봤는데 남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24.5% 대 22.1%로 치열한 접전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대별 분석에서도 그 뚜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에선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에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번 대선에서도 제주 1위 후보가 당선될지 이런 변수 때문에 뭐 저도 사실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제주 유권자 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제주 도민이 당선을 뭐 결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참 특이한 기록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제주 유권자 수가 얼마냐면 51만 8천 명이거든요. 이 전체 유권자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했던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가 한 100만 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고 해도 사실 승부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주 1위를 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사실, 뭐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제도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제주와 대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